김종래 할머니는 올해로 74입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본인도 한 달에 몇 번씩 정기 진료를 받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에 붙여둔 통장 잔고를 꺼내 보았습니다. 지난달보다 잔액이 또 줄어 있었습니다. 진료비에 약값, 거기에 교통비까지 거의 30만 원이 다 갔더랍니다. 이러다간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지만 할머니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빨리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왜 나이 들면 이렇게 다 힘들어질까? 그런데요,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함께 운동하시던 친구분이 종래 할머니에게 조용히 말하셨답니다. 너 간병비, 교통비 그거 지원 받을 수 있어. 우리 남편도 그거 신청해서 한 달에 40만 원 더 생겼어.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줘. 내가 직접 알아봤지. 종래 할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뭘 해주겠냐는 생각뿐이었죠. 그냥 공약, 뉴스 속 이야기일 거라고요.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2025년부터 정부가 바꾸기 시작한 노인복지 정책들이 실제로 종래 할머니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혜택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과 삶을 바꾸는 진짜 정보입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비밀, 집에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받는 제도까지. 오늘 영상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몰라서 못 받은 복지 그 시작. 종래 할머니는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혼자 받는 사람보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오히려 덜 나온다는 사실을요. 아니, 나는 둘이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왜 혼자 받는 친구보다 적게 받아야 해? 속상했지만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죠. 그날도 병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연금 통장을 꺼내보니 적힌 숫자에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34만 원 준다더니 왜 나는 27만 원이지? 남편이랑 같이 받는다고 깎이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복지관 건강 강좌 시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씩 깎였지만 이제는 그게 조금씩 줄어들 예정이에요. 처음엔 10%로 낮아지고 앞으로는 감액 자체를 없애는 걸 목표로 한답니다. 종래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럼 우리도 앞으로는 친구들처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지금보다 한 달에 두 분 합쳐 약 12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1년이면 144만 원.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손주들 용돈도 좀 더 챙기실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은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부라고 연금이 줄던 제도, 일한다고 연금이 깎이던 제도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그냥 똑같은 거겠지. 이렇게 넘기고 계신 분들 놓치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래 할머니는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너도 기초연금 줄어든다고 했었지? 이제 그거 다시 늘어난대. 정부가 고친다더라. 친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선거철마다 나온다니까. 의심 반, 포기 반이었죠.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받은 게 너무 많더라. 혜택은 있었어.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었지. 병원비에 허덕이던 어느 날 알게 된 것들. 종래 할머니는 지난 겨울 정말 무서운 하루를 겪었습니다. 새벽 3시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119를 부르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끝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뇌경색 진단을 받고 한 달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간병인을 부르자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 훌쩍 나가고 식사비, 약값, 검사비까지 합치니 2달 만에 병원비로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면요. 김장김치 1년치 사고도 남고 손주들 학원비도 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통장을 들여다보며 진심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그 눈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요즘은요. 간병비도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됩니다. 시범 사업 중이긴 한데 앞으로 전국 확대 예정이에요. 지금 받으셨던 금액의 절반 정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다 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뇌경색 이후 씹는 게 불편하다며 음식을 자꾸 넘기지 못해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총 비용 30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2025년부터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2개에서 3개까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 부담이 30% 수준이면 3개를 해도 9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씻고 살아야지.
살맛은 입맛에서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넘어질까 봐. 할머니는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백내장 초기라고 했고 다초점 렌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200만 원은 따로 내셔야 해요.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고급 인공 수정체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범 단계지만 50만 원 내외까지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말에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눈 밝게 뜨고 살아야지.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 형식적인 검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매년 더 많은 항목을 무료로 정밀하게 받을 수 있게 개편될 예정이라더군요. 아프기 전에 미리 알면 치료비도 고생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 모든 걸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이런 걸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되는 걸까?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좋은 제도라도 모르면 끝이라는 것. 몰라서 신청 못하면 그냥 내 몫이 아니게 된다는 것. 그날 밤 종래 할머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 병원 가는 거 무섭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다도 몰랐지만 이 나라도 우리한테 뭐라도 해주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날 이후 할머니의 하루가 달라졌다. 그날 이후 종래 할머니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약봉지가 아니라 교통카드였습니다. 어르신, 카드 찍으셨어요? 네, 요즘은 버스비도 지원받아요. 한 달에 5만 원은 아껴지더라고요. 서울은 이미 대중교통이 무료지만 이제는 지방에도 이런 교통비 지원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까지 자유롭게 탈 수 있고 한 달 기준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되는 지역도 늘고 있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면 대기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이젠 데이터 걱정도 덜 하거든요. 통신비도 한 달에 3만 원 지원 받으니까 손주 얼굴도 자주 보고 유튜브도 마음 놓고 봐요. 예전엔 요금 폭탄 나올까 봐 영상통화는 꿈도 못 꿨죠. 통신요금은 특히 어르신들의 디지털 고립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 사진 전송. 이제는 매달 3만 원 지원 덕분에 정보도 받고 외로움도 덜고 손주와도 더 가까워진 거죠.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반가운 변화는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작년 여름엔 에어컨 켜는 게 죄 짓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젠 전기료도 매달 2, 3만 원씩 지원받아요. 1년이면 36만 원이죠. 그 돈이면 김치, 냉장고, 전기료는 걱정 없어요. 요즘 전기료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에겐 한 달 2만 원이
심리적인 여유를 만들어주는 아주 큰 힘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새로 산 쌀이며 반찬 거리가 눈에 띕니다. 마트에서 쌀, 기름, 두부, 의약품 등을 고를 때마다 10%나 20%씩 할인이 들어가니 한 달 장보기에만 약 5만 원은 아껴집니다. 예전에는 이거 너무 비싼데 하며 놓고 나왔던 것들 요즘엔 그냥 담아요. 오랜만에 살맛이 나요, 진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영화 상영 날엔 할머니가 먼저 남편 손을 잡습니다. 오늘은 데이트 날이야. 문화 바우처로 영화도 공짜에다 끝나고 근처에서 밥까지 먹을 수 있어. 1년에 20만 원 지원되는 문화활동 바우처, 그게 누군가에겐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겐 노후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작은 사치가 되어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거 그냥 꿈 같은 얘기 아냐? 진짜 저런 혜택이 다 있는 거야? 맞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2025년에 실제로 바뀌는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갑니다. 종래 할머니는 요즘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작은 다이어리를 펼칩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 감사했던 순간들을 짧게 적어 놓죠. 며칠 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답니다. 요즘은 살맛이 납니다. 다라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몰랐을 뿐 혜택은 우리 곁에 오래 전부터 있었더군요. 이제는 당신이 받을 차례입니다. 종래 할머니는 말합니다. 난 평생 혜택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어. 늘 주는 사람이었지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이 들수록 주는 사람에서 보살핌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걸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 어쩌면 종래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매달 빠듯한 병원비에 한숨 쉬셨던 분, 손주 용돈 한 번 더 쥐어주고 싶었지만 통장 잔고를 보고 마음 접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2025년부터 바뀌는 정책들은 뉴스나 신문 속 먼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식탁과 병원비, 통장과 삶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연금, 감액이 줄어들고 병원비와 간병비가 지원되고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직접 신청하는 것. 혹시 아직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을 수 있는 세상. 지금이 바로 한 걸음 내디딜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친절하게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 이제는 여러분이 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조금 더 당당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